한 달에 블로그로 월 300만 원 혹은 500에서 600만 원까지 버는 사람들을 영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블로그만 잘해도 직장 월급만큼 번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벌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블로그를 2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방문자 수가 총 5,000명 정도 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만 이 영상에서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들어오는 블로거의 한 달 수입은 총 얼마인지 알려드리고 다양한 블로그 수익 창출 종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첫 번째로 제가 받은 블로그 수익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달에 번 수익입니다. 총 11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것은 애드포스트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애드포스트란 제가 쓴 네이버 블로그 글 중간중간에 삽입된 광고를 통해서 검색자가 클릭한 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글을 작성한 블로거에게 일정량의 광고 수익이 지급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프리미엄 광고가 붙지 않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은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2-3천 명대부터 월 5만 원에서 6만 원 수익이 났고요. 현재는 5천 명 이상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만 원 내외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 혹은 교통비 정도 세이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고정 수입이잖아요. 월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키워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블로그 수익, 애드포스트 수익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 300만 원 넘게 버는 블로거들은요. 대부분 애드포스트 수입뿐만 아니라 광고 수입, 원고료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광고주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받아서 블로그 글 한 건당 원고료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 원고료를 받는 것입니다. 원고료란 네이버 블로그에 블로그 글 하나 포스팅해주고 일정량의 수입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광고주들한테 돈 받는 거 쉽지 않던데 원고료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당연하게도 블로그 개설하자마자 원고료 받는 블로그 포스팅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같은 카테고리의 글을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작성하고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된다면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시작이 0인 블로그에게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카테고리에서 꾸준히 한 걸음씩 매일매일 작성한다는 마인드로 꾸준히 작성해 주시면 언젠가는 원고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제발 맛집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블로그는 맛집 하지 마라. 돈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잡블로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맛집을 많이 쓰는데요. 맛집을 돌아다니면서도 원고료를 받는 체험을 꽤나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체험단만 됐고 원고료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글이 쌓이고 내가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내가 상위 노출을 잘 시키게 되면 원고료까지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무료로 음식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꽤나 많은 원고료랑 무료 음식을 저는 전부 제공받았고 이것은 전부 제가 맛집 리뷰를 꾸준히 쌓아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수익화 방법은 바로 체험단입니다. 근데 체험단은 보통 원고료를 받기가 어렵죠. 체험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고료 받는 것보다 훨씬 매우 엄청나게 쉽게 당첨이 잘 됩니다. 이 체험단이라는 게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방문자 수가 적고 난 최저가 블로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잘 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 안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은 제품으로 받는 것도 있고 맛집 또는 이제 뷰티처럼 체험으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품을 제공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다음에 다시 되파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품 체험단은 굉장히 까다로운 성적 기준이 있고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첨이 처음부터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카테고리로 꾸준히 글을 쓴다면 당첨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내가 IT 쪽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IT의 모든 글을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잡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펜타그래프 키보드,
키보드에 관련된 제품 여러 가지를 리뷰를 작성을 하고 꾸준히 글을 쌓으면 당연히 키보드 협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키보드 협찬을 받고 글을 작성한 후에 제품을 다시 뭐 중고마켓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 수익화 방법은 제휴 마케팅. 누구나 알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휴 마케팅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통하여 들어간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일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실 이게 외부 링크가 달리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제휴 마케팅으로도 충분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제가 아시는 분도 제휴 마케팅으로 월 1,000만 원 가까이 벌어들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익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쿠팡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수익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을 찾아보고, 뭐 예를 들면 마이리얼 트립도 있고요. 여행 블로거시라면 그런 링크를 달아서 수익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판매인데요.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라면 나의 블로그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파는 사장님이라면, 혹은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고 고객을 유치해서 바로 돈을 즉석으로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익화 블로그를 하고 싶으시다면 판매 상품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혹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자신의 물건을 홍보해 물건을 팔면 그만큼의 순수익이 떨어지실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블로그 수익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 등의 다른 채널보다는 사실 블로그가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적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핸드폰으로 간단히 이제 포스팅을 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포스팅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체험단 당첨도 잘 되고 원고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한 번씩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험단 있잖아요. 체험단은 장기간 운영한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한 방향성을 놓고 키우셨다면 당첨도 꽤나 잘 되고 생활비를 아끼는 데는 진짜 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나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웃수 적고 방문자 수도 없고 준최적화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체험단에 당첨이 되는 비법, 그런 꿀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하셔서 유익한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세나루였습니다. 안녕!